스크래치에는 확장 기능이란 것이 있어요. 스크래치의 확장 기능에는 더 많은 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동작이나 형태 등 기본 블록과는 다른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블록 모음의 맨 아래에 확장 기능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 확장 기능을 버튼을 클릭하면요, 아래와 같은 확장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프라이트나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해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을 우리가 리소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새로운 것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확장 기능은 음악, 펜, 비디오 감지, 텍스트 음성 변환, 번역 같이 그 컴퓨터 안에서 스크래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확장 기능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안에서 다양한 스프라이트를 제공을 해서 작동을 하는 거라면 그 외에도 확장 기능은 각 기능 우측 하나에 표시된 것처럼요, 다양한 컴퓨팅 회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습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레고처럼요, 대부분 피지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흔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기계장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하고 현실의 물리 조작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메이키나 마이크로빅처럼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상에서 코딩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에서 어떤 명령어를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욱 확장돼서 물리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과 같이 해서 융합돼서 실제로 움직여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확장 기능 중에 저는 지금 음악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해주는 확장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을 확장 기능을 사용을 하면요, 여러 가지 타악기 종류를 다 쓸 수도 있고요, 박자도 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음계에 맞춰서 박자로 연주할 수 있고, 다양한 악기 소리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기 소리를 빠르기 등을 조절하면서 실제로 내가 오케스트라를 또는 드럼을 연주하듯이 그런 이벤트에 맞게끔 컴퓨터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세히 그 블록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확장 기능 음악에는요, 스네어 드럼을 몇 번 타악기를 0.25박자로 연주하게 되는데, 이 스네어 드럼 밑에도 1번부터 18번까지의 타악기를 선택 가능하고요, 박자를 정하여 연주할 수 있게 하는 블록들입니다. 그리고 박자 시기는요, 입력값에 해당하는 박자 동안 연주를 쉬게 할 수 있는 블록이고요, 밑에 60번 음을 0.25박자로 연주하기 블럭은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피아노의 어떤 낮은 시, 그러니까 우리가 음계 그대로 건반이 나오거든요. 그 음을 선택 가능하고 그 박자를 정해서 연주할 수 있는 블럭이에요. 그리고 악기를 1번부터 21번까지 선택해서 정하도록 하는 블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키보드 A는 도, S는 레, D는 미, 그래서 피아노 건반이 되게 코딩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이제 저는
scratch.mit.edu 스크래치 사이즈로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만들기 뒤로 와서요. 간단한 예제를 해서 확장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자, 확장 코드의 아래쪽에 보이면 확장 기능 추가하기가 있어요. 여기서 음악, 펜, 비디오 감지, 텍스트 음성 변환, 번역, 메이키 등 굉장히 이미지 사진처럼 나왔던 것처럼 보여지죠. 자, 여기서 저는 스크래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인 음악을 가져올 거고요. 자, 여기서 항상 컴퓨터는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야 일어나는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이벤트를 설정을 하고,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렸을 때를 들고 올 거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 A 말고 A 키보드를 눌렸을 때, 자, 여기서 추가한 음악 블록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하면 악기를 피아노를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이렇게 골랐어요. 그리고 자, A 키를 눌렀을 때 피아노를 정했고, 그렇다면 음도 정하고 박자도 연주해야겠죠. 그래서 60번 음을 0.25 박자로 연주할 수 있는 블럭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았습니다. 자, 60번을 눌려보면요. C 코드의 도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건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A를 한번 눌려볼게요. 도 소리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블럭을 한 번 더 만들어 볼 건데, 저희는 일전에 가르쳐 드렸듯이 상단 블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하면 하나하나씩 안도 복사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이렇게 또 나열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키보드 옆에 S라는 키를 눌렸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악기를 피아노로 정하고요. 도가 아니라 레 소리가 나오게끔 할 거예요. 자, 똑같이 이번에도 복사하기를 해서, 자,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D를 클릭을 하면 피아노 소리에서 이번에는 미 64번 음을 선택하고 똑같은 0.25 박자로 연주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A를 냈을 때는 도, 레, D를 눌렀을 때는 미 되나요? 그래서 미, 레, 도, 레 제가 간단하게 도레미 하나로 이렇게 건반을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키보드만으로 이 명령을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이렇게 정하면 간단한 키보드로서도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또 하나의 확장 기능으로는 펜 기능을 블록을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 자, 이 펜 기능은요, 스프라이트를 연필처럼 사용해서 그리거나 스프라이트를 그대로 도장처럼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작하는 중에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생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럭에는 모두 지우기, 도장 찍기, 펜 내리기, 펜 올리기, 펜 색상을 바꾸고 정하기, 그리고 색상을 10만큼 바꾸고 색상을 또 50만큼 또 정하고. 자, 여기서 바꾸기와 정하기는 일전에 뭐뭐만큼은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고, 뭐뭐를 딱 정하는 거는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걸 의미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펜을 사용할 때 굵기가 다르듯이 여기서도 굵기를 바꾸기도 가능하고요. 딱 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 그려볼게요. 자, 스프라이트를요, 키보드에 1키를 누르면,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확장 펜 블럭을 이용해서 도장 찍기라는 블럭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60도 한번 회전해보고, 색상도 30만큼 바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스프라이트를 직접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화면에서처럼 스프라이트 추가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린 후 그리기 메뉴가 선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 중에서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서 채우기 색상도 변경하고 또는 윤곽선 없음을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대한 옵션별로 해서 한번 그려보기를 해볼 거고, 가운데 중심점보다 위쪽으로 사각형 그리기 해서 위치에 대한 이해를 익혀볼 거고요. 그리고 회전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보기 전에 여러분 메뉴에서 한번 보면요. 저희가 그리기 메뉴에서 이렇게 보면 좌측에 여러가지 도구들이 나오죠. 사실 딱 보면 여러분 마우스를 올려보면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아이코드로 된 그 GU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통일된 아이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된 것은 선택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맞춰볼까요? 붓으로 되는 거를 설마 이걸 보고 가위라고 생각 안 하겠죠? 자르기 기능이 아니에요. 그죠? 이럴 경우는 붓으로 내가 뭔가를 그린다는 의미겠죠. 가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옵션이 이제 펜이 논다든가 굵기를 조절한 게 있겠죠. 다음은 자, 채우기예요. 일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일정 픽셀 공간에 이렇게 페인트를 부어서 면에다가 색상을 붓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통이 놓는 것은 색상을 이렇게 입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놓은다면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색상이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자, 다음은 뭘까요? 선이겠죠? 그죠? 선 그리는 게 있을 거고, 어디에 보면 뭐 세로선, 가로선, 이렇게 굵기 이런 것들 다 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각형이에요. 이걸 보면서 원 그릴 거라 생각 안 하겠죠? 사각형이고요. 자, 오른쪽 상단 위에 볼까요? 자, 이거는 자, 제가 일전 수업에 그랬죠. 스크래치는 기본적으로 그리가 벡터 그림이요. 벡터는 쉽게 드로잉, 그리기고요. 비트맨은 페인통을 들어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려면 꼭지점,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모여서 면이 되듯이 그 꼭지점을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모양을, 형태를 고치게 하는 패스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툴이 있어요. 네, 지우개 툴이 조금 애매하게 그려지긴 하지만 지우개는 지우개다. 그죠? 다음은 T는요. 텍스트.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기 툴 1이 있어요. 여하튼 제가
여러분이 알겠지만 하나하나 도구를 설명하는 것은 비단 스크래치의 이 도구 툴의 이 모양 툴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래픽에 있는 툴들은 거의 비슷한 아이콘을 쓴다. 그리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온라인으로 한번 열어서요. 여러분 스프라이트에서 직접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추가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세부 기능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그중 그리기 메뉴를 클릭해 주십시오. 아래와 같은 스프라이트 그리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본 그리기 화면은 모두는 기본적으로 벡터 형식이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도구들 중 식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고 적당히 한번 바꿔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 잠시 색상은요. 채우기를 보면 색상, 채도, 명도 이렇게 세 가지로 색상을 표현을 한답니다. 색상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컬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컬러. 그래서 화면에서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여러분 가시광선에 놓는 이 색상들, 삼원색들이 섞여서 이런 색상을 이루고 있고요. 채도는 순수한 거예요. 얼마만큼 탁하지 않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명도는 밝기를 의미를 해요. 여하튼 이 중에서 색상을 선택하고 채도를 선택을 하고 명도를 조절을 해서 색상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색상을 바꿔주고 자, 윤곽선색은 아래에 빨간색 사선을 클릭해서 윤곽선 없음으로 설정해줘요. 이거 보면서 윤곽선에 대각선 줄이 생길 거야 라는 생각 안 하시죠? 네, 이것은 윤곽선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중심점보다 위쪽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시다. 그리고 회전 모서리를 부분을 중심점과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려야 하는 이유는 스프라이트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점을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릴 때는요, 여러분 Shift 키를 이렇게 드로잉을 하면요 같은 배열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된답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 팁. 사실은 컴퓨터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들 동작하는 방법은요 거의 A 프로그램이나 B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툴 사용은 거의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걸 어떤 B사의 제품엔 저 화살표를 자르기 툴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도구로. 마찬가지로요. 거의 대다수의 Shift 키를 눌려서 우리가 드래그를 하면 정 사이즈로 같은 배열로 확대가 되고 줄여져요. 파워포인트나 여러분 포토샵이나 그리기 판에서도 이렇게 Shift를 누르면 직선이나 직각이나 그리고 정사각형이나 같은 배열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된답니다.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 그리기에서 보이는 가운데 동그란 포인트는요 중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스프라이트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스프라이트 추가 버튼 이외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리기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도구 중에서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릴 때는요. Shift를 누르면 정사각형이 되고요. 자, 채우기 색상을 변경을 하고 거기서 색상과 채도 명도를 각각 조절을 하고 이번 경우는 윤곽선 없음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려진 사각형을 가운데 중심점보다 위쪽으로 사각형 그리기를 해서 사각형을 회전하여 꼭지점을 중심점과 맞춰주기를 할 거예요. 이유는 회전을 할 때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회전을 시키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에는요. 무대도 한번 그리기 툴을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배경을 선택하는 부분에서요. 분 모양의 그리기 버튼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채우기 색의 명도를 0으로 하고 그리고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똑같이 윤곽선을 없습니다. 그러면 배경도 우리가 그리기 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직접 만들 수 있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대도 직접 그리기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대의 오른쪽 하단에 그리기를 클릭해서 이번에도 채우기 클릭을 해서 색상을 검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색상 명도를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0을 하면 그죠? 검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윤곽선을 없앨 거고요. 네. 다음 사각툴, 직사각형 그리기 화면으로 화면을 꽉 채워봅니다. 드래그를 해서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하면 오른쪽 실행 화면에서도 배경이 검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자, 쓰레기통 클릭해서 삭제를 해줄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려진 그리기 모양 툴에서 그려진 사각형과 배경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벤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그죠? 누를 때, 그리고 좌측에 코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해놓고, 자, 우리가 확장 툴을 가져올까요? 저는 펜을 클릭을 하면 거기서 도장 찍기라는 블럭을 드래그 해옵니다. 그리고 다시 동작에 들어가셔서 동작 툴 중에 10만큼 움직이기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딱 눌렸으면요.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동작이 이렇게 도장 찍기가 복사가 돼서 10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를 지우려면요. 우리가 이벤트 해서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번에는 키보드를 A 간단하게 빨리 할 거라 A 눌렸을 때 다시 펜 블럭 툴에서 모두 지우기 자, 이렇게 하면 A를 한번 눌려볼게요. 지워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펜 툴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펜 블럭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시 한번 다시 지우고요. 드래그해서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 숫자 1을 눌렀을 때라는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스페이스 키보드 숫자 2 키를 눌렀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도장 펜에서 도장 찍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요 360도 회전하면서 6장의 사각형 도장으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한 장을 찍는 각도를 60만큼 회전하도록 할 거예요. 66이 36이죠. 60도로 회전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이렇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색깔을, 자 여러분 색깔은 어디 있을까요? 네, 당연히 형태에 있겠죠. 거기서 색깔 효과를 아래쪽에 있죠. 네, 그래서 25만큼 말고 우리는 한 30만큼 바꾸기. 네, 이렇게 하면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키를 눌렀을 때, 또 1키를 눌렀을 때. 그래서 각도 60도만큼 회전이 되고 6장이 복사가 되고 색상도 30만큼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는 매번 하기, 그래서 반복하기 코드로 다시 한번 완성을 할 거예요. 자, 왼쪽 편에 제어에 가면 반복하기, 10번 반복하기 블럭을 드래그 해옵니다. 네, 여기서 반복하기 엮고 싶은 곳을 위치를 선정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이 도장 찍기, 방향으로 회전하기, 색상 효과를 30만큼 바꾸기, 이런 것이 하나하나씩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또 이렇게 반복하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6번 반복하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눌렸던 것이 6번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도장을 12장 찍어서 반복되는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12장 찍어야 하므로 12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회전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한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2번 키를 눌렸을 때로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키를 복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12장의 사각형을 도장으로 찍는 코드로 작성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는 했던 1번 키를 눌렸을 때 상단에 해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하기 해서 또 다른 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번 키를 눌렸을 때를 2번 키를 눌렸을 때, 네, 그리고 도장을 12장 찍어야 하므로 12번 반복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도장 찍기는 그대로 하고 방향으로 30도 회전하고요. 네, 그리고 색상 효과를 30만큼 바꾼 그대로 해서 하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각형이 나오고 꽃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말했듯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고 원래 위치로 가는 것 또한 코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눌렸을 때마다 1번과 2번 코드로 각각 키를 눌렸을 때마다 최종에서 더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있는 거, 뭐뭐만큼 바꾸기 때문에 딱 정한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효과가 계속 연결성 있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을 추가하여 숫자 키를 누를 때마다 이전에 찍었던 도장을 모두 지우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도장 툴에서 펜 툴에서 모두 지우기 블럭이 있죠. 그 블럭을 키 눌렸을 때 이벤트 밑에 반복 전에 이렇게 해주면 모두 지우기를 한 다음에 다시 반복이 되겠죠. 마치 저번에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위치를 뭐만큼 움직이고 나서 원위치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원래 위치를 저희가 다시 정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덧붙여서 계속해서 그려진 거를 원래로 하기 위해서는 모두 지우기를 반복 위에 블럭을 올려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그림 하나로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나오는 것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확장 기능 중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펜 기능이랑 음악을 간단하게 엿보기 하듯이 해봤는데요. 단순하지만 수학적인 계산을 코드로 단순화할 수 있음을 한번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숫자를 눌렸을 때 더 많은 사각형을 도장으로 찍어보는 코드도 한번 오늘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4장, 360장 또는 그 이상으로 앞전에 보인 예제 봤죠? 그래서 더 많은 사각형을 찍어보는 것을 한번 이 수업 마치고 나서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외 확장기능 나는 다른 과제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